국민의힘발 민주주의 위기가 있다면 이제 그 정권발 민주주의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로 새로 넘어가게 되면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야기인데요. 아주 전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여권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초대형 수사 개입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권력에 의한 초대형 사법 개입 사건이다. 이래서 수사 개입이냐 사법 개입이냐 이게 정면으로 붙고 한복판에 우리 그 박상현 검사가 있는데 이거 어느 쪽이 맞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뭐 일방적으로 어디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앞으로 무슨 뭐 국정조사 특위라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진행이 될 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박상용 검사 자신도 자기의 소위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예. 공소 취소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공소 취소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나중에 아마 판단이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서 뭐 그냥 예단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서로 부딪혀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이 이런 그 국정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106명, 국회의원 106명이 모여가지고 아예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모임 이걸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의 106명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글쎄 뭐, 예. 그거가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은 의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다수의 힘만 믿고서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나라의 민도에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그 다수 압도적 다수의 그 여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뭐 상당히 된 이런 것도 상당히 참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떡하면 국민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날 뭐 대통령 탄핵도 2번이나 겪었고 네. 결국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이 얼마만큼 소위 무섭다는 것을 갖다가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다시 또 다른 주제로 그 개헌 얘기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국민의힘 국무회의요. 지난 6일인가요? 개헌 공고안을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그 한 달 뒤에는 본회의에서 또 이게 처리가 될 스케줄이고 그다음에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회 의결이 이제 개헌이 되는 건지. 그래서 40년 전이죠, 지금부터. 1987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헌법, 거기 개헌 작업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을 좀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 같으면 개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엇이 제대로 변화하는 거를 갖다가 보여줄 때 개헌이라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개헌안이라고 하는 안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꼭 그게 지금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그거 넣겠다는 거죠. 5.18 정신, 그다음에 부마 민주화 운동 이 정신을 좀 넣겠다. 뭐 이거예요. 네. 아,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 87년 경우에는 사실
모두가 다 그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었죠. 국민들. 87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64태로 인해 가지고서 이 개헌을 안 하면은 국가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 스스로가 아마 그 항복을 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네. 87년 개헌 아니겠어요. 네. 그때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그런 딱 거죠. 이루어졌죠. 예. 그래 지금은 뭐 그렇게 절박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선거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는다고 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개헌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쟁을 했던 것이 뭐예요? 대통령의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걸어놓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결국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 관심사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갖다가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개헌이라는 것을 참 관심을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개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소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 개헌을 통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0명 넘어가줘야 돼요. 국민의힘이 10명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두고 봐야 하는데 별로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 무슨 특별하게 이거고 반대할 이유도 분명치도 않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이유도 절박성이 그런 거죠. 없고. 그런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의제가 되는군요. 아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도 솔직해서 개헌에 대해서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만나서 이런 말을 하긴 했더군요. 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연임하지 않겠다. 본인이 아니 그 개헌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얘기는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헌법을 바꾼 사람은 절대로 다시 대통령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헌법 그렇죠. 예. 예. 하긴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개정안이 의결돼 있다. 안 자체가 국무회의에.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억측을 부르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긴 했는데 하도 우리 한국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 그 아주 독재의 그 두려움 같은 게 많이 널리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네. 뭐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갖다 왜 했는지 내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흔히들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무서운 국민이라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소위 말하는 이 수준으로 봐가지고서 그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